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오늘은 금방 출간된 신간이죠. 엄마표 진로 코칭이라는 책인데요. 지은이는 더 커리어 스쿨 대표 조우관 선생님이시고요. 진로 직업 상담사이면서 감정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무조건 뭐,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아니면 너는 유명한 프로 골퍼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꿈은 네가 알아서 찾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방임하는 자세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네, 당연한 말이지만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모를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아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모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과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아이가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표 진로 코칭의 가장 기본은 바로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적절히 매칭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표 진로 코칭 목차별로 한번 요약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부터 준비하는 인생 계획. 자,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의 세대는 선택, 변화, 이런 패러다임에 놓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있죠. 이런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회적으로 좀 알아주고 인기 있는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걸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용 로봇 AI가 이런 각지에 투입이 되면서 어떤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다 기계가 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인 뭐 사회적인 민감성 부분이라던가 좀 독창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다루는 뭐 협상하고 설득하는 이런 기술의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분야의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또 내가 일하고 싶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꼭 뭐 어떤 이름이 딱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하는 게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술로 내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게 이제 내가 나만의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라던가 이런 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유튜브나 뭐 강연자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제 강연료가 최대 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개인의 스토리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또 그게 요즘에 그렇지가 않아요. 막 어려서는 막 실컷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가 막상 딱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아이들이 발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인생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가
뭐 이제 경험으로 얻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돼도 수강 신청을 할 때도 막 엄마한테 의지를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의사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인의 경험을 많이 쌓는 사람이 좀 이기는 세상이 됐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성공적인 진로 코칭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충고를 줄이고 우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제 한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하루는 너무나 기분 나쁜 것들로만 채워지진 않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그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좀 뭔가 어색하다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아이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이런 지적을 일삼는 그런 부모가 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진로 코칭의 기본은 지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떤 조력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이에게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질문을 많이 유도하라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저는 커서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차라리 뭐 요즘 유행하는 브롤스타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가 이런 직업에 대해서 심오한 얘기를 하면서 막 나열을 한다면 이 주변 어른들이 암암리에 아이에게 그 직업을 갖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직업 활동 진로 탐색의 좀 단점이 뭐냐면 아이에게 직업의 이름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하는 일을 설명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직업에 대한 접근 동기를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기가 막 부여가 돼야 되는데 직업과 하는 일을 막 먼저 접하게 되면 별로 그 직업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학교 공부나 활동이나 또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뭐, 요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책 읽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요즘 세대는 영상 세대예요. 그래서 공부도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또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클릭하고 이제 화면이 딱 뜨는 이제 그런 영상 세대가 됐단 말이죠. 네, 이런 영상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처럼 문자 세대로 자라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영상을 봐도 중간에 광고가 나오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배너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클릭을 하고 싶지 않지만 막 화면이 막 뜬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특히나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엄마나 아빠, 어른이 옆에서 읽어줄 때 아이들은 더욱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창의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엄마가 옆에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이제 검색을 해서 스크린으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가 검색을 해서 출력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쇄물을 통해서 활자로 된 글자를 보는 것이 더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고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 숙제나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아이가 잘못하는 건 하나마저도 막 잘하게 만들려고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있죠. 이런 행동은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마저도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더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잠재되어 있는 다른 부분까지도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저마다 각각 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아이의 진로와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자존감이에요. 특히나 요즘 사회 분위기로 봐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모와 관계가 좋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아이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일에서 실패를 했다고 그것이 다른 일에서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주변의 사례들이나 아니면 뭐 과거의 역사의 인물, 위인전을 통해서 함께 그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아이에게도 이제 좋지만 어른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지만 성공한 경험이나 잘 해냈던 경험을 이제 다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그 경험들을 발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보세요. 먼저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맨 오른쪽에 현재 나이를 쓰고 이제 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나이가.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들을 이제 적는 건데요. 먼저 부정적인 경험을 먼저 적는 거예요.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공했던 경험이나 기분 좋았던 경험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나중에 얘기한 것을 아이가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적었다면 이제 그 경험들을 나이를 각각 쓰고 점으로 찍어서 곡선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은 내가 어떤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의 그런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연습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아이와 함께 그려보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직업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모가 뭐 아이가 하는 일을 계속 반대만 했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의 말을 평소에 잘 들어주지 않았다던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습들을 해보면 아이는 무조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책의 맨 뒤쪽에 보시면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내 아이의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들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책이 지금 보니까 출간일이 오늘이네요. 네,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미리 책을 협찬받아서 한번 빨리 읽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내 성적이라던가 외향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에 말한 5가지를 제 아이와 함께 실천을 하면서 아이와 이제 돈독한 유대 관계를 한번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